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AI 뉴스 경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5차 선도사업 후보지의 부천 지역 5곳이 포함되면서 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시는 또 다음 달 2일까지 사업에 대한 주민 사전 질문을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예술계가 활기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최근 올해 말까지 지역 예술인, 문화단체와 시민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페나 화廊 등 15곳을 열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동네 20발자국을 비롯해 영상, 뮤지컬 등 예술인 창작 공간을 대중에 개방하는 도시 사파리가 7곳에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민관 문화 예술의 협력 계기를 만드는 등 침체에 빠진 지역 예술계의 교류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부평구가 청년 창업자 6명과 재정 지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구는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업자들에게 사무실 임차료와 시제품 제작비 등 1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인데요. 여기에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부평구는 지난 2019년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계곡 불법 영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자 경기도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계곡 불법 시설물 적발 시 즉시 강제 철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독 책임이 있는 시군이 불법 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 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등 최고 수위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사유지인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 이용을 유도하는 하천과 계곡에 대해서는 접글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은 방화문이 훼손되는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물놀이 유원시설과 숙박시설 등 41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34%인 98곳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한 사례 등입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 위반 행위를 수사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의 차량 공유 제도인 행복카 서비스가 지난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부천 행복카는 다른 공유차보다 최대 20%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역 내 공영주차장 15곳에 마련된 50개 전용 면적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시티패스 앱을 통해 대중교통을 비롯한 부천 내 다른 공유 이동수단을 연계해 환승 등 교통비 할인도 가능합니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가운데 하나인 부천 행복카 운행 대수를 내년까지 최대 3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부천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와 경기 서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노인학대 예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두 기관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인 인권 침해나 학대 등을 함께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천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